즐거운 저녁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JTBC 8시 뉴스입니다.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을 가기 위해서 리무진 버스를 이용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요금이 비싸고 환불, 수수료도 고속이나 시외버스보다 많아서 이용객들의 불만이 큽니다. 정원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모 씨는 얼마 전 리무진 버스를 타려다 갑자기 일정이 바뀌어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출발일이 열흘 넘게 남아 전액 돌려받을 줄 알았지만 환불 수수료로 10%나 냈습니다. 일반인들이 이용하기에는 솔직히 부담감이 있죠. 무조건 10% 공제는 조금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고.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을 오가는 리무진 버스 요금 체계에 대해 이용객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지난 2009년 2만 5천 원이던 요금은 4년 만에 무려 3만 1천 원까지 올랐습니다. 킬로미터당 운임도 부산과 광주에서 인천공항까지는 각각 90원과 94원인데 비해 전주에서는 115원이 넘습니다. 환불 수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속과 시외버스는 출발 이틀 전까지는 전액을 돌려주고 하루 전에만 10%를 공제합니다. 하지만 리무진 버스는 출발 날짜와 관계없이 출발 전 무조건 10%를 뗍니다. 다른 운송 회사도 다 약관이 다르고요. 내려오시는 것도 보시면 수수료가 그렇게 적용이 되거든요. 허가권자인 전라북도는 한정면허라는 특수 면허를 내주고도 요금에 대해서는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 한정면허는 좀 특수한 면허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그것을 갖다가 저희네들이 우리한테 이렇게 미리 협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어떻게 하겠다고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우리한테 승인만 맡아요. 신고만 해요. 공항을 오가는 많은 도민들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인 만큼 리무진 버스 요금에 보다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JTBC 뉴스 정원익입니다. 전주 고속버스 터미널이 신축 공사에 들어갑니다. 전주시는 고속버스 터미널의 신축 공사를 허가했다면서 내년 6월에 공사가 끝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새로 지어지는 고속버스 터미널은 지상 3층으로 고객 주차장과 대형 서점 같은 고객 편의시설을 갖추게 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서민들의 주거난을 덜기 위해서 전세 임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세 물량이 부족하고 절차가 복잡해서 서민들이 집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윤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모 씨는 지난해 LH 전세 임대 사업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하지만 전셋집을 구하지 못해 결국 포기했습니다. 집을 구하는데 집 구하기도 어렵고 절차도 여러 가지로 까다롭고 해서 중간에 포기했습니다. LH가 올 상반기 전북에서 890명의 서민들에게 전세 임대 사업을 지원하지만 지금까지 입주 계약을 마친 대상자는 40%밖에 되지 않습니다. 전세 물량이 부족해 전셋집을 찾기 어려운 것이 근본 원인입니다. 또 집주인들이 계약 절차가 복잡하다며 계약을 꺼려해 집 구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등기부 등본, 전체 임대 현황, 주택 사진까지 요구하고 LH에서 현지 실사를 나오면 최대 열흘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그 집에 살고 있는 그 전체 가구의 임대 현황을 또 필요로 하더라고요. 절차가 엄청 복잡해요, 그게요. 공인중개사들도 집주인을 상대로 거래를 성사시키기 어렵다는 이유로 LH 전세 임대에는 선뜻 나서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대출 조건 및 승인 절차가 까다로운 관계로 임대인, 임차인, 중개업소에서도 다소 꺼려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전세값이 해마다 오르기 때문에 5천만 원인 LH 전세 임대 사업의 임대 보증금을 더 올려야 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JTBC 뉴스 정윤성입니다. 이른바 원전세로 불리는 지역자원시설세가 전라남도에 244억 원가량이 지원되지만 전라북도에는 전혀 지원되지 않아서 형평성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 법규는 원전 소재지에만 원전세를 주도록 규정해서 한빛 원전이 있는 전라남도에만 244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달부터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이 10km에서 30km로 확대돼 고창과 부안에서도 장비 구입 등 다양한 비용이 필요한 만큼 전북에도 원전세가 지원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시급해 보입니다.
전주시가 수백억 원을 들여서 지은 한국전통문화전당이 준공 3년 만인 이달 말 정식 운영에 들어갑니다. 한지와 한식 등 전통문화의 대중화와 산업화의 거점으로 기대되지만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정부와 전주시가 465억 원을 들여 2012년 6월에 완공한 한국전통문화전당입니다. 공연장과 최근 임대해준 음식점과 공방만 부분 운영되다가 3년 만인 이달 말 공식 개관할 예정입니다. 전주시는 전통문화전당을 한지와 한식, 공예 분야의 대중화와 산업화 거점으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전시와 체험뿐만 아니라 교육과 전문 인력 양성에 힘을 쏟기로 했습니다. 특히 전통과 현대적인 디자인을 결합해 실생활과 밀접한 상품을 만들고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일반인들이 전통을 통해서 어떻게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지 그런 점에 관심을 두어가지고 첫 번째 목표는 한국전통문화전당이 교육을 통해서 인력 양성을 하고. 하지만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먼저 한지를 빼고는 자체 연구 개발 인력이 없어 한식과 공예 분야의 연구 인력 확보가 시급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무형문화재와 국립무형유산원과 같은 기관들과 연결망을 갖춰야 합니다. 판매와 전시 공간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기존 문화시설보다 덩치만 커진 채 차별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시선해야 합니다. 조리체험실, 전시실, 한식당, 전통카페, 과연 이러한 공간이 전주시에 없는 새로운 공간인지. 운영비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우여곡절 끝에 문을 열게 될 한국전통문화전당이 한문화의 거점으로 성장할지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휴일인 오늘 포근한 날씨 속에 봄 기온이 느껴지는 하루였는데요. 만개한 벚꽃을 보러 나온 상춘객들의 표정을 조창현 기자가 전합니다. 산사로 이어지는 3km의 벚꽃 터널은 보는 이들의 탄성을 자아냅니다. 1200그루의 벚나무가 터뜨린 화려한 꽃망울은 환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햇빛을 받은 벚꽃은 마치 눈꽃을 뿌려놓은 것처럼 반짝입니다. 만개한 꽃도 보고 친구랑 나들이 또 오니까 너무 기분도 좋고 꽃 보니까 너무 환상적이에요. 간간히 바람이 불 때마다 날리는 꽃비는 만개한 벚꽃이 주는 색다른 즐거움입니다. 저수지를 따라 핀 봄꽃들의 어우러짐은 한 폭의 동양화를 연상케 합니다. 상춘객들은 따사로운 봄볕 아래 행복한 순간을 카메라에 담습니다. 가족들이랑 이렇게 꽃구경 왔는데 벚꽃들도 예쁘고요. 사람들도 많고 아주 좋습니다. 농촌 들녘에도 봄 기운이 충만합니다. 과수원의 백꽃은 마치 팝콘 같은 하얀 꽃망울을 터뜨리며 한 해 농사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다음 주에는 과수의 꽃이 만개하며 산자락을 아름답게 수놓을 것으로 보여 농민들의 마음도 그만큼 바빠졌습니다. 자, 백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 2, 3일 안에 수정을 서둘러야 돼요. 자, 이 작업이 잘 돼서 올해도 풍년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4월 한복판의 휴일, 화려한 꽃들의 잔치 속에 봄날의 기운이 가득한 하루였습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전라북도가 자유무역 협정인 FTA나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인 TPP 협상 과정에서 쌀 시장의 추가 개방을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북은 농작물 수입 가운데 미국 수입이 40%로 쌀 시장이 추가로 개방되면 농가 소득이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전라북도는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이 오는 6월쯤 시장 개방폭을 정할 예정이라며 조만간 정부의 쌀 시장 개방을 반대한다는 건의문을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군산국가산단과 항만의 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 군산지사는 군산국가산업단지의 휴폐업 업체가 지난해 13곳에서 올해는 17곳으로 늘어났고 전체의 가동률도 50%를 맴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군산항을 통한 수출입의 화물은 지난 2월을 기준으로 213만 톤으로 지난해 233만 톤보다 9%가 줄어서 국가산단의 가동률 저하가 항만 물동량 감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도 26호선과 국도 29호선이 교차하는 대야 나들목 교차로가 개선됩니다. 전라북도는 오는 2018년까지 88억 원을 들여서 대야 나들목 교차로를 입체 교차로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대야 나들목 교차로는 부분적으로 입체화돼서 불법 유턴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해 배타적 경제 수용 내에서 제한 조건을 위반한 중국 어선이 군산 해경에 검거됐습니다. 군산 해경은 군산시 옥도면 왕등도 서쪽 50km 해상에서 중국 선적 유자망 어선 한 척을 배타적 경제 수용 내 조업 제한 조건을 위반한 혐의로 검거했습니다. 이 중국 어선은 꽃게와 잡어 650kg을 포획했지만 조업 일지에는 잡어만을 포획했다고 기재해서 관련법을 위반했습니다. 취업을 미끼로 사기 행각을 벌인 3명에 대해서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전주지방법원 형사 3단독은 대기업 직원이나 학교 교원으로 취직시켜주겠다고 속여서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48살 장모 씨 등 3명에 대해서 징역 2년과 징역 10월 등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유력 정치인이나 대기업 임원들과 친분이 있는 것처럼 꾸며서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접근해 2010년부터 지금까지 모두 4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낮 12시 40분쯤 익산시 삼기면 오룡 내거리에서 1톤 트럭과 승용차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트럭 운전자 김모 씨와 동승자 2명, 그리고 승용차 운전자 송모 씨와 김모 군 등 모두 5명이 다쳐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운전자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전북은 내일 오전에 비가 내린 뒤에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늦은 오후부터 다시 내리겠습니다. 모레까지의 예상 강우량은 10에서 40mm입니다. 서해안 지역에는 강풍이 불 것으로 보여서 시설물 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군산과 김제 등 서해안 지역은 흐린 뒤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9도에서 10도, 낮 최고 기온은 16도에서 17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1.5에서 2.5m로 높게 일겠습니다. 전주와 남원 등 내륙 지역에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7도에서 10도, 낮 기온은 14도에서 16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 다시 비가 내리겠고 기온은 평년 기온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